20세기 최후의 거장으로 불리는 건축가 루이스 칸은 위대한 건축물은 잴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잴 수 있는 것을 통해 디자인되어야 하며 마지막엔 다시 잴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건물이란 결국 개량할 수 없는 무언가를 건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일상 속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인데요. 흔히 도서관은 책이 아닌 사람 혹은 꿈을 담는 곳이라는 지극히 낭만적인 문장으로 정의되곤 합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를 도모하는 공간이란 얘기겠죠. 하지만 수도권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그런 형편 좋은 소리를 늘어놓기 어려운 곳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옆나라 일본이 더욱 적나라한 편입니다. 건실한 지방 거점도 많긴 하지만 버블 때 주저앉은 도시가 더더욱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침체될수록 공공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멋진 도서관을 품은 지방도시를 몇 군데 소개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 구경할 아이치현의 고마키시 역시 굉장히 멋진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루이스 칸으로부터 수확한 어느 건축가의 도서관이 말이죠. 지금부터 아이치현 고마키시에 위치한 고마키 시립중앙도서관을 구경해보려 합니다. 고마키시는 인구가 약 14만 명으로 나고야의 위성도시이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빈집도 덜어 보여서 생각보다 굉장히 전원적인 동네인데요. 우선 역에 도착하자마자 한눈에 보이듯 고마키시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특히 버블 때 야심차게 자금을 댔던 뉴타운 철도가 행정적 실패로 폐선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고 이를 철거하는 데에만 다시 1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흉물이 된 채 서 있는 고가 선로의 잔해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시내의 분위기 역시 어딘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런 와중에 역 앞에 새 도서관을 지었다니 벌써부터 이곳의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졌을 갈등이 눈에 선하죠? 심지어 계획 수립 당시에 고마키시의 시장은 본인의 실적에 집중한 나머지 공공도서관 사업에 민간기업과 손을 잡기로 했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은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약칭 CCC였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아직도 생소하실 텐데요. 이 CCC가 운영 중인 사업 가운데 대중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이 바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서점 스타야가 되겠습니다. CCC의 주요 사업 중에 도서관 위탁 운영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배가 불렀네. 스타야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 서점으로서의 츠타야 누가 돌을 던지겠냐마는 도서관으로서의 츠타야는 일본 내에서 평판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츠타야가 아이러니하게도 서점으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2010년경부터 이들이 도서관에 손만 댔다 하면 철진한 전문 서적만 있다던가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어긋난 책이 있는 등 장서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츠타야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를 전부 밀어넣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숱하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서점으로서의 장사에는 능하나 공공도서관의 운영에까지 계산기를 두드리고만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도서관이 예정된 부지 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마키역의 서쪽으로 빠져나오면 보이는 부지의 바로 뒤편에 이 동네에 거의 유일한 대형 근린생활시설 라피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장소와 역 사이를 가로막는 위치에 수익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츠타야의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 어떤 그림이 나올지 살짝 보이죠? 앞서 뉴타운 철도를 통해 이를 익히 알고 있던 고마키시의 주민들은 맹렬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 도서관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민간 기업을 적당히 앉히는 게 아닌 시민들이 진정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고 말이죠. 이윽고 주민 투표를 통해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렇게 계속되는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탄생한 도서관이 바로 이곳인 셈이죠. 언뜻 보기에 평범하게 생긴 이 도서관은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우선 그들은 라피오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택을 보였습니다. 부지를 정비하되 라피오로 통하는 기존의 통로를 따라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후퇴시켜 시각적인 압박감을 최소화한 것이죠. 그렇게 후퇴된 건물의 옥상에는 계단식 테라스가 조성되었는데요. 이거 날씨 좋을 때 여기서 책 펴고 읽으면 정말 좋겠죠? 이는 역 앞에 부족한 녹지 공간을 약간이나마 해소함과 동시에 재난 시에는 각 층의 대피로가 되어 하중이 집중된 서가로부터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기능적인 조건도 충족시켰습니다. 때문에 자료실은 전층이 중첩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테라스를 포함한 도서관의 모든 공간은 방문객들의 체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1층의 로비에 당도하면 그러한 배치가 연출해내는 굉장히 웅장한 공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대각으로 점점 멀어지는 천장 덕분에 실제 높이보다 더욱 풍부한 공간감이 느껴지는데요. 그 공간을 유랑하듯 타고 올라가는 계단이
꽤 인상적이죠. 인간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큼지막한 공간에 시각 정보들이 기하학적으로 중첩되어 알 수 없는 경외감마저 드는데요. 이탈리아의 건축가 피라네시의 드로잉이 떠오르기도 하고 인터스텔라 속 5차원 공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것은 설계를 따낸 건축가 아라이 치아키입니다. 마침 그는 벌어진 창고를 재탄생시킨 요코하마의 랜드마크 아카렌가 창고의 리노베이션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잘 기획된 시설이 침체된 구역에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건축가인 만큼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이 천장의 줄무늬에도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본 널찍한 로비와는 달리 각 층의 천장은 살짝 낮은 편인데요. 이는 줄무늬 안쪽으로 각종 설비를 가려서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화재 시에 배연 및 축연 공간이 되어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단순히 멋진 도서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생각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디자인적 궁리가 결국 건물의 기능까지 극도로 끌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공간이 만들어내는 리듬감 사이로 군데군데 다양한 통로와 거처가 존재하고 있으니 각도나 방향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장면이 나타나서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도서관 산책하다가 시간이 다 갔을 것 같네요. 앞서 아라이 치아키는 루이스 칸으로부터 건축을 배운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루이스 칸은 말년에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고마키 도서관 역시 아라이 치아키가 그때의 스승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되어서야 설계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영향을 받을 부분은 받으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갖춘 느낌이죠. 이곳엔 스승이 만든 필립스 엑시터 도서관만큼의 중후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스승의 도서관에는 없는 경쾌함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스타벅스도 품고 있습니다. 이게 꽤 고무적인 게 일본에선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스타야를 끼지 않고서는 공립도서관에 스벅이 잘 안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이곳은 스타야를 통하지 않은 스타벅스의 직영점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과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진심이 스타벅스에도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사실 스타벅스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이 진심은 과연 고마키 시민들에게도 통했을까요? 네, 개관 첫 해에만 82만 명이 이용하면서 구 도서관과 비교해 약 4배 이상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보고 나서 느낀 점은 기후 도서관에서의 느낀 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 기획된 공간 아래에 책이 아닌 꿈을 품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게다가 카페나 테라스를 포함하여 건물의 어디에서든 대출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음에도 여태 파손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지 짐작되었는데요. 시민들의 손으로 기존 계획을 갈아엎고 만들어낸 도서관이기에 그 프라이드가 체화된 통계라고도 생각되네요. 설립 4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하게 도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은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동네 개발에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지역 활성화라는 허울 아래에 만들어진 장소와 시설들이 보도되고 나서 좋은 사례도 많은 반면에 도심의 흉물로 거론되는 곳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들은 대체 누가 원해서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어 세워진 걸까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진정으로 활성화를 꾀한다면 우선 그곳을 누구보다 아껴줄 수 있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기적 흥행의 욕심내 사용 주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오기 어려울 테니 말이죠. 저는 여담으로, 진짜 여담으로 이런 멋진 도서관이 있었다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라는 헛소리를 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